주말 사이에 비건이 북한에 갔다가 와서 한국의 강경화도 만나고 나경원 등 국회의원들도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은 2차 정상회담 장소가 하노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애초에 다낭으로 이렇게 결정됐었는데 북한이 강력하게 하노이로 바꿀 것을 요구해서 이 장소가 하노이로 확정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보면 이 평양 실무회담에서 서로가 보따리를 다 풀어가지고 앞에 내놓고 의견을 접근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걸로 보이고, 전체적으로는 북한이 제재 완화보다는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만은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것이 정답이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미북 회담에서는 종전선언과 미국은 종전선언을 허용해주고 북한은 영변 핵 폐기 플러스 알파로 이 핵을 신고하는 것. 그러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핵과 ICBM 중에서 일부만 신고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끝낸다. 그래서 종전선언은 어떤 형태로든 이번에 관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하노이에 집착하는 이유는 미국과의 이 미북 정상회담을 베트남식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경호에 편리하고 훨씬 이 회담 장소로 적합한, 그러니까 넓고 좋은 호텔이 있고 외부와 차단하기도 좋고 또 그렇게 북적거리지도 않고 그런 다낭이 적임지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 북베트남이 하노이가 결국 오랜 수십 년간의 투쟁을 통해서 프랑스, 미국을 물리치고 결국 남베트남까지 흡수를 했다 하는 이 상징성을 노려서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비건은 공개된 적 없는 실질 내용을 논의를 했다. 그래서 우라늄 시설 폐기 등 내주에 추가 협상을 한다. 북한이 우라늄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두 군데가 아니라 북한 전역에 수백, 수천 군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을 이렇게 만드는 원심 분리기는 크기가 드럼통만 해서 곳곳에 분산시켜 놓고 있어서 미국도 그 수를, 존재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파악이 아니라 아예 부분적으로만 파악하고 있는 건데, 북한이 그걸 갖다가 미국에 몇 개 던져주고는 아마 엄청난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는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이 열릴 거라면서 김정은의 북한이 엄청난 경제 강국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우려스러운 것은 비건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한미가 생각이 같아 청와대는 스몰딜이 정부 입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영변 그 너머에 일부 우라늄 농축 시설 폐쇄를 가지고 엄청난 이 생색을 낼 거라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자, 미국은 그 대가로 종전선언을 해줄 거고 연락사무소, 미북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한미훈련 중단 방침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우라늄 일부가 포함되면 이 한국의 대북 경제 지원을 허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신들이 낼 수 있는 카드를 쭉 펴고 북한은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을 쭉 펴면서 서로가 그 중에 일단 할 거는 제끼고 또
서로가 요구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걸로 보입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쇄가 기본적인 베이스고 그 플러스 알파로 미국의 수많은 요구들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자, 이 미북 간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최근에 이 한국 정부 문 정권의 청와대가 매우 긍정적으로 이 진행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는 부분에서 미국이 어쨌든 이 북한의 요구들을 적당히 들어주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외 플러스 알파는 뭘까요? 우라늄 농축 시설 일부 폐쇄, 북한의 핵무기 신고, ICBM 폐기 등이 그 속에 들어갈 거라고 보이는데요. 북한이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한꺼번에 내놓을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일부를 아주 잘게 쪼개서 포함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무슨 거대한 미북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북한이 핵을 다 신고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모든 것을 풀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베트남에서 코렉시트가 시작된 나라는 오늘 조선일보 윤덕민 칼럼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2차 미북 회담에서 북한과 종전선언에 적극적이고, 자, 그럴 때 유엔사의 근거는 뭐라고 변명을 하든 간에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한국의 전시라는 목적 하에 유엔사의 후방 기지로서 일본의 6개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에서 한국이 결국은 이렇게 분리되어 가는 상황, 즉 한국 탈출이 벌어지는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한미 동맹으로 대처를 해왔고, 저쪽은 북중러가 이렇게 한 덩어리였는데, 한국이 한미 동맹, 나아가서 한미일 동맹 구도에서 탈출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모든 일의 중요 기획자인 문정인 교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일본의 역할이 하나도 없어서 충격을 받았다라는 일본에 대해서 염장을 지르듯이, 현재 이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은 하나도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정인은 동경에서 열린, 개요 대학에서 열린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구상이라는 심포지움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북한의 비핵화는 양자, 삼자 구조다. 과거처럼 육자 회담이면 일본의 역할이 있겠지만은 지금은 없을 수밖에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건 뭔 말인가 하면, 일본도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결국은 미국이 ICBM만 폐기하게 되면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핵을 이고 살아야 되는, 한마디로 북한의 협박의 대상이 되는데, 한국의 대통령 특보라는 사람이 일본 한복판에서 일본은 이 논의에 빠질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부분입니다. 이거 하나로도 이미 한미일 동맹 구도는 벌써 깨어졌고, 이제 한미 동맹에서 한국의 탈출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종전선언이 된다는 것은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도발을 하려고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핵을 완전히 포기하게 된다면 우리도 그 구도 속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이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겠지만은, 지금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종전선언을 먼저 해버린다는 것은 결국은 북한이나 중국이 끊임없이 노리고 있던 한반도 남쪽에서 미국을 구축, 즉 밀어낸다라는 부분이고, 그 의도가 지금 북한을 통해서 관철되고,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한 북한의 목적은
대북 제재 완화보다도 종전선언에 더 꽂혀 있다. 북한이 경제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버틸 정도의 여력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서포트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대북 제재의 구멍은 이미 절반 이상 다 뚫려 있다. 한국도 대북 제재를 갖다가 위반하고 있는 것이 한두 개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이번에 종전선언을 얻어냄으로써 이 한국과 미국을 분리시켜서 한미 동맹에서 코렉시트, 즉 코리아 엑시트, 한국의 탈출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목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이 잘게 쪼갰습니다. 비핵화를 동창리로, 풍계리로, 영변으로, 또 기타 핵시설로, 또 더 나아가서 미사일 시설로, ICBM으로 이렇게 흩어놓은 이 부분을 모아서 요만큼만 좀 하자.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요만큼만 좀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북한은 잘게 쪼개서 지금 핵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100분의 1 정도를 신고하면서 그 대가로 이제 종전선언을 얻어낸다는 겁니다. 줄 수 있는 카드는 한미동맹, 주한미군 철수 감축 등이 그 카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자,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는 우리 측과 관계없이 꺼내서 던졌습니다. 자, 성과에 급급해 이번에는 트럼프가 그때보다 훨씬 더 정치적 입지가 취약해지고 여러 가지 위기가 자기 눈앞에 다가오고 지지율도 역대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또 한국을 자신의 정치적인 부활의 희생양으로 던지려고 할 것이라는 겁니다. 스몰 딜이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 문재인 정권은 영변 폐기 플러스 일부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신고하면 그것이 마치 빅딜인 것처럼 포장을 하려고 지금 중간에 이 거간꾼이 제대로 거간을 보는 게 아니라 북한에 아주 유리한 거간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영변 플러스 알파 없으면 제재 완화 없다라는 입장인데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갖다가 지금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개성공단 제재 완화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라 지금 짐작이 됩니다. 자,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뭐라고 보도를 했는가 하면 스웨덴에서 며칠 전에 열린 실무회담까지만 해도 금강산 개성 등에 대해서 유엔 제재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 미국이 아주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고 비핵화 실질 조치가 들어가야 가능하다 이랬는데, 자, 그러면서 이거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해제 계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게 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제재 완화는 한번 해주게 되면 되돌릴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미국 방침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그 대가로 이야기하는 것이 체제 안전 보장과 인도적 지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줄 수 있는 핵심 카드로 종전선언을 지금 던져주려고 하는데, 자, 종전선언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라는 합의를 하고 그 이후에 로드맵을 따라서 종전선언으로 가려고 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미국은 종전선언을 또 북한한테 배워가지고 살라미로 잘게 쪼개서 해주려고 하는 종전선언 세분화 절차, 즉 단계적 종전선언을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는 지금 북한의 핵을 사찰하고 검증하려 해도 평양에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해 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북한은 제재 풀어달라. 미국은 추가적으로 비핵화를 더 내놔라.
그래서 이번에 비건 김혁철 회담에서는 대략 서로가 낼 수 있는 카드가 뭔가를 간을 본 것이지 합의는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아시아 제3국에서 2차 회담을 하고 조만간에 한미 정상 통화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로 봐서는 미국이 종전선언 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제재 완화 부분에 있어서 개성공단보다는 금강산 하나 정도를 던져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남북 간의 교류라는 부분으로 아주 교묘하게 포장을 하려고 하겠죠. 트럼프는 여전히 지금 뻥을 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북한이 엄청난 경제 강국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 27, 28 미북 2차 회담을 앞두고 취임 후 대표적인 치적의 하나로 북한 문제를 꼽으면서 북한과 전쟁이 일어날 뻔한 것을 자신이 막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트위터에 올린 글에 미디어가 내 업무 스케줄을 입수했다. 아주 쉬운 일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쪽이 아니라 긍정적인 쪽으로 보도가 됐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자기가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비판을 이 북한 문제로서 지금 뛰어넘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하노이 회담이 김정은의 지위만 더 강화시킬 것이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2차 회담은 김정은만 부각되는 시간 낭비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피력했습니다. 이 와중에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이 가서명이 됐는데요. 1조 389억에다가 협상 기간을 1년으로 했습니다. 미국은 매년 올려가기 좋게 1년을 주장했고 한국은 앞으로 주한미군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5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주한미군을 드러내는데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간에 앞으로 주한미군의 위치나 지위가 모두 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이번에 서로가 다 속으로는 트럼프도 저거 주한미군 돈 많이 안 내면 드러내버려. 문재인도 북한하고 앞으로 평화롭게 되어가면 주한미군을 쫓아내는 데는 1년마다 협상하는 게 훨씬 유리해. 자, 한국 국민만 주한미군 주둔비 이 분담금에서 피해자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조만간에 문재인과 전화통화를 통해 가지고 종전선언 등에 대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 관한 합의를 해 나갈 거라고 보입니다. 자, 문재인은 물론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고 평화협정도 주장했으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겠죠. 자, 그래서 트럼프 입장은 돈이 안 들고 말로 해주는 것이 제일 간단하고 유리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한 나라의 운명이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말로 종전선언 합의해 줄게. 이것이 자기 입장에서 제일 쉬운 걸 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좀 생각이 있는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 지난번에 한국에서 무슨 의원들이 몇 명 갔다가 이 사람이 아주 세게 정신 좀 차리라는 식으로 말을 했죠. 김정은이가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제거하는 데 진지하기 바란다면서 한반도에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해라. 자, 그런데 2차 미북 회담이 김정은이가 대충 넘어가려고 하거나 비핵화에 대해 진지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모두에게 시간 낭비일 거다. 그러면서 김정은을 마치 중요하게 보이는 자리로 포장하는 것이 2차 정상회담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김정은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의 의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
철거한 GP 100명, 600명을 삼지연 원산의 경제 건설에 투입했다 하는 식으로 해서 북한이 마치 군사적 위협에서 경제 강화로 가는 척하고 있습니다. 는 트윗에서 북한은 다른 종류의 로켓, 경제 로켓을 지금 쌓아 올리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황당한 자신의 북한과의 합의가 마치 어마어마한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될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차 미북 회담은 북한의 전체 핵 ICBM, 핵물질 등을 또 핵시설 등을 제거하는 그런 시간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시간표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결국 북한의 고물에다가 수많은 북한의 핵시설 중에 극히 일부를 플러스 알파로 얹어서 마치 빅딜처럼 포장할 것이고 그것이 핵신고라고 우길 겁니다. 전체 동시신고, 두 번 다시 신고하는 것이 없는 한방의 원샷 핵 리스트 신고는 전혀 없을 거고 궁극적으로 고물들을 끌고 모아서 영변 플러스 알파라면서 스몰딜을 빅딜처럼 포장할 것이고 결국은 여기에 그 대가로 종전선언을 얻어내게 되고 더 나아가서 미북 연락사무소도 개소하는 방식을 얻어내고 북한의 인도적 지원 플러스 알파를 얻어내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지휘는 1년마다 이제 돈을 어떻게 줘야 되냐를 논의하는 그런 위태로운 과정으로 놓여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번에 돌발적인 발언으로 트럼프가 주한미군의 지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은 한국당에 113명의 의원이 미국을 가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2차 미북 회담을 하기 전에 가야지 하고 난 후에 가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자, 첫 번째로 여기서 뭐라 한다고 2차 미북 회담의 내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건 그대로 굴러갈 거예요. 자, 일단 하고 나면 안팎에서 그 합의 내용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될 것이고 그때 그 비판의 흐름에 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2월 27일 날 전당대회를 미북 회담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겠다고 결의하는 사람들이 아마 전당대회 전에 갈 리도 만무합니다. 자, 뉴스 브리핑에서는 종전선언 합의가 나오는 즉시 여러분들과 앵그리 블루 무브먼트 운동을 자 2월 28일이면 2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정은이가 3월 15일 이후에 아마 서울을 방문하려고 할 거니까요. 그 사이에 서울 도심에서 강력하게 투쟁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자, 미북 회담은 스몰 D를 빅딜처럼 포장하고 그 대가로 종전선언을 던져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이제 투쟁할 각오를 다져야 될 때입니다.